안녕하세요.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을 괴롭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에 못지않은 보물, 바로 K-239 천무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다련장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 막강한 천무에 이어 천무 2.0과 천무 3.0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천무 2.0과 천무 3.0은 그야말로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입니다. 오늘은 천무의 압도적인 우수성을 분석하고 이 무기가 왜 천무 2.0과 천무 3.0이라는 상상 초월의 진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개발 로드맵과 잠재적인 수출 국가의 국제정세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화력 덕후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천무 1.0은 기존의 구룡 다련장 로켓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현재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하이마스 및 M270 MLRS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 수준의 다련장 플랫폼입니다. 천무 1.0의 진정한 가치는 다기능성과 강력한 화력 집중 능력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기능성으로 천무는 사거리 45km의 230mm 무유도 로켓, 사거리 80km의 239mm GPS 유도 로켓을 기본으로 발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구형 130mm 로켓까지도 포드 방식으로 바꿔 끼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39mm 유도 로켓은 GPS INS 유도 방식을 통해 원형 공산 오차가 수미터 이내일 정도로 정밀하며 이는 80km 거리에서도 사실상 로켓이 아닌 전술 유도 미사일급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강력한 화력 집중면에서 천무는 M270MLRS와 동일한 12발이 로켓을 탑재할 수 있고 하이마스 대비 2배의 화력을 단 한 번의 사격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239mm 유도 로켓 12발을 1분 이내에 연속 발사하여 12개의 개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 다련장 시스템 중 최상급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발사 위치가 노출되면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의한 반격이나 또는 공중공격으로 신속히 타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천무는 발사 후 진지 변환 속도가 M270 MLRS 대비 훨씬 빠르며 발사 후 3분 이내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 생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전기식 구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격 반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과 같은 고강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생존 능력을 제공합니다. 천무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규모 수출이 확인되어 그 의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무는 이미 그 성능을 입증하며 K방산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천무는 무한 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무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천무 2.0과 천무 3.0이라는 혁신적인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의 변화와 잠재 고객들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천무 2.0은 사거리 연장과 해상 타격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천무 1.0이 최대 사거리 80km는 국지전에서는 강력하지만 광활한 전장에서의 중심 타격이나 해상에서 접근하는 적 전투함을 타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폴란드나 노르웨이처럼 국경선이 길고 해상 방어가 중요한 국가들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미사일 옵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를 160km 내외로 늘린 280mm급 신형 중거리 유도탄을 개발하여 천무 한 대에 최대 8발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경량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함정 타격용 적외선 유도 시스템을 갖춘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천무를 해상 감시 자산과 연동하여 적의 대형 상륙함이나 구축함 등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춥니다. 이는 다련장 발사형 대함 탄도미사일이 되어 해군력이 약한 국가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인 해안 방어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무 변신의 백미는 천무 3.0에서 완성됩니다. 바로 로켓 드론 융합을 통한 전장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현대전은 이동 표적과의 싸움입니다. 기존 미사일은 고정된 표적에는 강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휘 차량, 레이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적의 방공망 깊숙한 곳까지 실시간으로 정찰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천무 3.0은 200km 이상, 최대 300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는 변화입니다. 200km 이상의 사거리는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일부 지역까지 타격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거리 확장은 덕티드 로켓 기술의 적용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이 기술은 로켓의 추진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같은 크기의 로켓으로도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 합니다. 천무 3.0의 또 다른 혁신은 LPGW라는 신개념 드론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탄두가 탑재된 소형 자폭 드론인데 천무 로켓에 여러 대가 탑재되어 발사됩니다. 이 로켓이 목표 지역 근처에 도달하면 이 자폭 드론들이 분리되어 나와 각자 독립적으로 목표물을 탐색하고 타격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천무 로켓에서 여러 개의 공격 무기가 나와서 각자의 목표를 찾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수시간 동안 상공을 정찰하며 AI 기반으로 표적을 자동 식별하고 아군 지휘부와 위성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한 후 최종적으로 표적에 돌진하여 자폭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는 하나의 발사로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특히 이동하는 목표나 경장갑 차량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무 3.0은 고속 침투와 정밀 정찰 및 타격을 결합하여 고정 표적은 물론 움직이는 적의 핵심 노드까지 완벽하게 파괴하는 미래형 하이브리드 무기 체계입니다. 천무 2.0과 3.0의 개발 로드맵을 보면 한국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이들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천무 2.0은 이미 상당한 개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대함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무 3.0의 핵심 기술인 덕티드 로켓과 LPGW도 기술 검증 단계를 거쳐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보유하게 됩니다. 수출 시장의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이미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만 해도 10개국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의 현재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이라는 화약고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오만, 요르단 등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럽에서는 몇 년 전부터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령의 칼리닝그라드는 유럽연합에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육로가 끊겼고 결국 해상으로만 왕래할 수 있게 되면서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으며 핵무기까지 배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땅인 이 칼리닝그라드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폴란드는 만약에 러시아와의 전쟁 시 이 칼리닝그라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전방위적으로 탐색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납기가 가장 빠르고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무기들을 싹쓸이 중인데요. 천무도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루마니아, 체코, 그리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과거 소련의 일부였다가 독립한 작은 국가들로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자체 방어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고 만약 침공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군의 집결지와 보급선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합니다. 동남아에서는 중국의 해군력 강화를 경계하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가 유력한 잠재 고객입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 충돌한 역사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해군이 자국의 경제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스카버러 섬을 비롯한 여러 도서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군사적 압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대형 수상함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무 2.0의 대함 탄도미사일은 육상에서 발사되어 해상의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큰 것입니다. 수출에 있어 이들 각 국가별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천무의 장점이 특히 부각됩니다. 천무는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각 국가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플랫폼은 동일하지만 탑재하는 미사일과 로켓의 종류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휘 통제 시스템도 각국의 기존 군사 네트워크와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토 표준을 따르는 국가들에게는 나토 호환 버전을, 독자적인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들에게는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천무 2.0은 고가의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제공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해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천무 2.0과 3.0의 강력한 해외 경쟁 모델인 미국의 하이마스 및 MLRS도 에이테킴스라는 장거리 전술 미사일을 운용 중이며 이를 대체할 PRS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RSM은 사거리 500km 이상을 목표로 하며 천무 2.0의 중거리 미사일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미국의 장점은 미사일 기술의 원천 우위와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이스라엘의 플러스 및 독일의 GMARS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플러스와 독일 라인메탈이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개발하는 GMARS 역시 천무처럼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통합하고 장거리 유도 미사일 옵션을 제공하는 등 천무와 유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경쟁체계는 아직 천무 3.0처럼 로켓 드론, 하이브리드 개념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플러스도 드론 탑재 개념을 구상하고 있으나 고속 침투 후 드론 분리 및 배회, AI 표적 식별까지를 완벽하게 통합하는 천무 3.0의 혁신적인 LPGW 시스템은 미래형 전술타격 플랫폼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무의 진화는 K방산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천무 1.0은 이미 그 자체로 K방산의 자랑이며 세계 시장에서 가성비와 화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다련장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천무 2.0은 사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방국들의 해상 방어 및 중심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며 수출형 대함 탄도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무 3.0은 로켓에 드론을 담아 쏘는 LPGW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움직이는 표적까지 완벽하게 타격하는 미래 전술 시스템의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천무의 이 모든 진화는 단순히 로켓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첨단 무인 기술을 기존 플랫폼에 융합하는 K방산 특유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개발 정신을 상징합니다. 천무 2.0과 3.0이 완성되는 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다련장 로켓 시장의 명실상부한 절대 강자로 우뚝 설 것이며 이는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신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